요즘은 거울 앞에 오래 못 서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얼굴에 점처럼 까만 게 하나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검버섯이래요. 옛날엔 햇빛 쬐는 거 좋아했는데 이젠 괜히 그때 많이 돌아다닌 게 후회될 때도 있어요. 햇빛도 햇빛인데 나이 들수록 이런 게 더 잘생긴다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35년 동안 어르신들 진료해온 한의사 정혜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꽤 오래 고민했지만 막상 어디 말하긴 좀 망설였던 바로 그 검버섯 이야기 따뜻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검버섯. 누구나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지만 막상 내 얼굴에 올라오면 그게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딸이랑 사진 찍었는데요. 확대해서 보니까 제 얼굴에 꼭 뭐가 박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점 하나가요. 얼굴 인상을 확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표정이 어두워 보이고 화장해도 그 자리는 꼭 도드라져 보이고 외출도 꺼려지고 사진 찍자면 괜히 고개를 살짝 돌리게 되죠. 피부과에 가자니 겁도 나고 레이저는 아프고 딱지 생기고 며칠 동안은 밖에도 못 나가고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 돈이면 손주 옷이나 사줘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병원 안 가고 집에서 부담 없이 검버섯을 순하게 관리하는 방법. 한의사 입장에서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런 걸 그냥 피부 문제로 안 봅니다. 겉으로 올라온 건 증상일 뿐 속 기운이 맺히거나 혈이 탁하거나 몸속 열이 빠지지 않으면 그게 피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 검버섯이 생기는지, 어느 부위에 생기면 뭘 의미하는지,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손쉽게 관리하는 팩이나 마사지법까지 복잡한 말 하나 없이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드릴게요. 혹시라도 요즘 검버섯 때문에 거울 앞에서 한숨 나셨던 분, 손주가 사진 찍자는데 괜히 고개 돌리셨던 분, 이거 꼭 없애야 하나 그냥 두긴 싫고 하며 고민 중이셨던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에 꼭 필요한 이야기,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정보만 골라서 정말 쉬운 말로 전해드릴게요. 검버섯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긴 거다.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속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몸은 말보다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채기 전부터 속에서는 이미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검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올라오기 전에 속에서 기운이 막히고 혈이 탁해지고 몸 안에 노폐물과 열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피부로 밀려 나오는 과정이에요. 젊을 땐 괜찮았던 게 나이 들면 왜 자꾸 올라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이가 들면서 배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음식을 조금 과하게 먹어도 잠을 좀 못 자도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정리해줬어요. 땀도 잘 나고 대소변도 규칙적이고 스트레스도 금방 풀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이 배출의 길들이 하나둘씩 막혀요. 간에서 해독하는 힘, 피부로 땀을 내보내는 능력, 장을 통해 찌꺼기를 밀어내는 기능까지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그 쌓인 게 어디로 나올까요? 바로 피부예요. 그 중에서도 얇고 자극에 민감한 부위,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부터 티가 나기 시작해요. 눈 밑, 광대뼈, 관자놀이, 이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건 단순히 점이 아니에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걸 혈이 탁해졌고
기운의 흐름이 굳었다는 신호로 봐요. 그리고 또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70세인데도 어떤 분은 얼굴에 점 하나 없고 어떤 분은 눈가며 뺨이며 가득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체질 차이 때문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5가지 장부로 나누어 보는데요. 특히 간, 심장, 폐, 비장, 신장.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다고 봐요. 그 중에서도 간과 비장, 이 2가지가 검버섯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간이 약한 분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막고 있어요. 음식에서 들어온 기름기, 약 성분, 술, 스트레스 등등. 몸에 필요 없는 걸 간에서 걸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간이 지치고 피로가 쌓이면 몸속 독소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조금씩 피부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게 가장 얇고 예민한 얼굴에 검은 점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눈 주위, 관자놀이, 광대뼈 위, 이렇게 간의 반사 부위에 검버섯이 몰려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진료실에 68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매일 눈가 주변이 거뭇해지고 검버섯이 줄을 지어 올라왔다고 하셨어요. 식습관을 들어보니 야채보단 고기, 기름진 음식, 그리고 잠을 늦게 자는 습관까지 있으셨죠. 이런 분들은 간이 피로하고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 검버섯이 얼굴로 올라오기가 딱 좋은 조건이에요. 반대로 비장이 약한 분들은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하고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 안에 습기와 노폐물이 쉽게 쌓여요. 이런 분들에겐 뺨 아래쪽, 입가 주변, 턱 근처에 거무스름하게 퍼지는 형태로 검버섯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중에 내가 뭘 먹으면 꼭 얼굴에 뭐가 올라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겉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해줘야 근본적인 관리가 됩니다. 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검버섯이 빨리 생기고 색깔이 진하며 크기도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개 화가 잘 나고 얼굴이 자주 붉고 여름에 땀이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걸 간열, 심화상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해 속에 쌓인 열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로 나오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검버섯은 내 몸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 그리고 그 습관이 피부에 남긴 자국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몸은 장부고 피부는 장부의 창문이다. 창문이 뿌옇고 김이 서리면 그 집안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검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오래 피곤하고 쉬지 못했을 때 그 자국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5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땐 선크림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지요. 늘 밖에서 일하고 그늘보다 볕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점 갔더니 60이 넘고부터는 눈 가며 뺨, 이마에 작은 게 자꾸 생기고 커지더라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에 저도 마음이 짠했죠. 그땐 그냥 일하느라 바빴지. 피부 걱정은 나중 일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햇빛 때문만이 아니라 지나온 습관이 남긴 흔적이 더 커요. 예를 들어볼게요. 기름진 음식 위주로 드셨던 분,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있으셨던 분, 잠을 늘 늦게 주무시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모가 잘 났던 분, 이런 몸은 천천히 피곤해지고 그 피로가 피부로 새겨지는 거예요. 검버섯은 마치 가정집 천장에 맺힌 얼룩 같아요. 위에서 물이 새는데 아무리 천장만 닦아봤자 문제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위에 새는 걸 먼저 막아야 하죠. 검버섯도 겉에만 뭘 바르고 닦는다고 말끔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속의 흐름을 가볍게 풀어주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줘야 피부도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리고요,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검버섯이 올라온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듯 내려가는 것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진료실의 한 70대 남성분이 그러셨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올라온 것도 아닌데 한 방에 없앨 생각 말고 밥 먹듯이 챙기려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셨어요. 피부도 결국은 습관입니다. 자극 주지 않고 잘 닦아주고 편하게 해주면 표정도 얼굴빛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검버섯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피부과 가야 하고 레이저 시술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진료실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원장님, 이거 꼭 병원 가야 돼요? 레이저는 너무 아플까 봐요. 돈도 걱정되고 또 하고 나면 딱지 생긴다던데. 네, 맞습니다. 레이저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피부 자극도 세고 비용도 부담되고 무엇보다 회복 시간이 길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 집에서 천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세린과 식초를 섞어 쓰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주 오래된 민간요법인데요. 요즘도 진료실에서 효과 봤다는 분들 이야기가 종종 들려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바세린을 한 숟가락 정도 덜고요. 거기에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34방울만 톡톡 떨어뜨려서 잘 섞어주세요. 이걸 언제 바르냐면요. 저녁에 세안 다 하신 뒤 검버섯 올라온 부위에 살짝 두드리듯이 얹어줍니다. 절대 문지르거나 세게 바르지 마시고요. 그냥 얹는다는 느낌으로 톡톡 살살 그 상태로 10분만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살짝 닦아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걸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놀랄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 많아야 3번까지만 하세요. 그리고요, 반드시 낮에는 하지 마세요. 바르고 햇빛을 쬐면 오히려 착색이 생길 수 있어요. 밤에만 사용하세요. 혹시라도 바르고 나서 피부가 따갑거나 붉게 변한다면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사람마다 피부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도 더 바르면 좀 나아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피부를 진정시키는 천연팩도 같이 추천드려요. 이건 피부 자극 없이 검버섯 부위가 자꾸 붉어지거나 거칠어질 때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들이에요. 먼저 녹두가루입니다. 이건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햇빛 자주 보신 분들, 피부가 쉽게 붉어지시는 분들께 좋아요. 다음은 감초가루입니다. 감초는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자극을 진정시켜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피부가 얇은 어르신들께도 부담이 덜 가요. 그리고 마지막은 율무가루. 율무는 우리가 식재료로도 많이 쓰죠? 근데 이게요, 피부 각질을 정리하고 얼굴을 한결 환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돼요. 이 3가지 재료가 다 있는 분도 있고, 없으면 2가지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섞어보세요. 녹두가루 1스푼, 감초가루 반 스푼, 거기에 꿀 1숟갈 또는 우유 조금. 이걸 잘 섞어서 너무 되직하지 않게 살짝 묽은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세안 후 검버섯 부위에 살짝 발라서 10분 정도만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 팩도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면 안 돼요. 피부는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극 없이 조금씩 피부가 정리되기 시작하면 검버섯도 더 이상 진해지지 않고 점차 색이 옅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꼭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피부 주변의 기운 흐름을 풀어주는 간단한 손 마사지예요. 예를 들어 광대뼈 위쪽, 눈가 근처, 이마나 뺨 부위는 기운이 막히면 검버섯이 잘 생기는 자리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이나 저녁에 거울 앞에 앉아서 손끝으로 광대뼈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살살 돌려주세요. 그 부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기운이 도니까 혈이 정체되지 않고 피부도 덜 거칠어집니다. 또 한 가지, 손등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도 좋아요. 하루에 한두 번씩 한쪽 손등을 다른 손으로 가볍게 툭툭 두드려주면 기운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검버섯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피부가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게 해줘요. 검버섯을 집에서 관리하다 보면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가 바로 조급해지는 것이에요. 원장님, 한두 번 했는데 왜 그대로예요? 바르고 나니까 빨리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근데요, 검버섯은 오늘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이고 진해지고 피부에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며칠 안에 없애야지 하고 시작하시면 실망도 커지고 오히려 더 자극적인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러면 피부가 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를 너무 많이 섞거나 바세린 팩을 매일 하거나 팩을 30분 넘게 붙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건 전부 잘못된 방법입니다. 검버섯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세게, 너무 자주 뭘 바르면 검버섯색이 더 진해지거나 피부가 착색돼서 오히려 거무스름하게 번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햇빛이에요. 검버섯이 있는 피부는 이미 색소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을 오래 쬐면 색이 더 짙어지고 작은 점도 커질 수 있어요. 특히 바세린, 식초, 팩 같은 걸 사용한 다음엔 절대 햇빛을 바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용은 꼭 저녁에 외출 계획이 없는 날만 하세요. 그리고 빨리 효과를 보려고 검버섯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각질을 일부러 벗겨내는 분들도 계신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검버섯 부위를 자극하면 거기가 상처처럼 인식돼서 더 진한 색소가 남거나 심하면 흉터로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피부는 자극보다 일관된 관리를 더 좋아합니다. 세게 하지 말고 꾸준히 가볍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들이 당장 눈에 확 달라지진 않아도 2달, 석 달 후 거울 보실 때, 이 자리 왜 좀 연해진 것 같지?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진료실에 75세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원장님, 내가 한 달 넘게 꾹 참고 했더니 딸이 엄마 얼굴 좀 환해졌네. 이러더라고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남이 먼저 느낄 만큼 변화가 오는 시점이 바로 진짜 효과예요. 검버섯은 급하게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정리되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검버섯 하나 때문에 외출을 꺼리시고 사진 찍기 싫어하시고 거울 보기 싫어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부는요, 내 기분 따라 더 달라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 그 마음이 피부를 더 편하게 만들어요. 오늘부터 피부에 뭔가를 바르기 전에 마음부터 좀 따뜻하게 말 걸어주세요. 그래, 수고했어. 조금씩 좋아지자. 하루 이틀 아니야. 천천히 가자. 이런 말 한마디가 약보다 훨씬 깊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버섯을 그냥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몸과 시간을 잘 돌보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피부에 자극 주지 않으면서 집에서 천천히 관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 하나 때문에 외출이 꺼려진다. 사진 찍을 때 자꾸 얼굴 돌리게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원장님, 그냥 안 나가게 돼요. 이 점 하나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죠? 이런 말씀 자주 듣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검버섯은 천천히, 순하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거 잊지 마시고 하루에 단 10초만이라도 내 피부에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보세요.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훨씬 편하게 해줄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내 얘기 같다 싶으셨다면, 나 말고도 이런 분들 많겠구나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 한 첩 채널은 노년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 한 첩이 전하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처방,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라며 귀한 당신께 한 첩 드리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